정의의 이름으로 캄보디아에서 손주를 구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새벽 4시,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박금자 할머니는 벌써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손으로 만든 김밥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민재가 좋아하는 단무지는 조금 더 넣고 오늘도 할미 생각하면서 밥 잘 먹고 있겠지? 민재, 20살 청년. 금자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며느리마저 재혼에 떠난 뒤 금자는 갓난아기였던 민재를 혼자 키웠습니다. 30년 전 금자는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서 무거운 배추 박스를 날랐습니다.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일이었지만 금자는 해냈습니다. 갓난아기 민재를 업고도 말입니다. 금자씨, 여자가 그렇게 무거운 거 들면 몸 망가져요. 괜찮아요. 우리 민재 키워야죠. 어느 겨울날 민재가 폐렴에 걸렸습니다. 병원비가 없었습니다. 금자는 밤새 남의 집 청소를 했습니다. 3일을 잠도 안 자고 일했습니다. 손가락이 동상에 걸려 터져도 계속 일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민재를 살렸습니다. 그게 박금자였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여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여인. 민재 학교 운동회에서 할머니가 대표로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져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민재를 키우면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그래, 우리 민재 최고야. 할미가 떡볶이 해줄게.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건강하고 착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대학은 가지 못했지만 할머니를 위해 피자집에서 알바를 했고 매달 10만 원씩 할머니 주머니에 몰래 넣어두곤 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전 민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드디어 찾았어요. 고수익 일자리. 고수익. 민재야, 세상에 쉽게 버는 돈은 없단다. 아니에요. 진짜예요. 친구 형이 캄보디아에서 콜센터 일하는데 한 달에 400만 원 번대요. 숙식 제공에 비행기표까지 대준대요. 캄보디아? 그게 어딘데? 할머니, 20년 동안 저 하나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제 제가 할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6개월만 다녀올게요. 그럼 2,400만 원 모을 수 있어요. 친구 형도 2천만 원 모아와서 부모님 빚도 일부 갚아드리고 대학 등록금도 마련했대요. 금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손주의 빛나는 눈을 보니 차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근데 민재야, 약속 하나만 해라. 네, 할머니. 매일매일 전화해라. 할미는 내 목소리 하루만 안 들어도 밥이 안 넘어간다. 알았어요. 매일 전화할게요. 사랑해요, 할머니. 그날 인천공항. 금자는 민재가 출국장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주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자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무사히.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민재가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들던 그 모습이 첫날 민재는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도착했어요. 여긴 덥긴 한데 괜찮아요. 내일부터 교육받는데요. 그래, 몸 조심하고 아프면 바로 말하고. 네, 할머니도 밥 잘 드세요. 사랑해요. 둘째 날도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일이 생각보다 힘들긴 한데 괜찮아요. 다들 친절해요. 힘들면 그만둬도 돼. 할미가 있잖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내일 전화할게요. 하지만 셋째 날부터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흘, 닷새, 일주일, 한 달, 2달. 금자는 매일 밤 핸드폰을 머리맡에 놓고 잤습니다. 혹시나 민재가 전화할까봐.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금자는 손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재야? 민재야. 신우는 가나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할머니, 해외 실종 사건은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외교부에 문의하세요.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 연락은 취하고 있습니다만 실종자가 워낙 많아서요. 어쩌죠? 금자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민재야. 할미가 보냈어. 경제적으로 넉넉했으면 내가 할미 위해서 돈 벌려고 그리 애쓰지 않았을 텐데 너의 꿈을 먼저 펼쳤을 텐데 항상 할미한테 효도하려는 너였지. 그날 밤 이상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민재야. 박금자 씨죠? 손자분 보고 싶으시죠? 누구세요? 민재 어디 있어요? 지금 제 옆에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죠. 하루 14시간씩요. 당신들이 뭐 하는 짓이야? 네 손주 당장 돌려줘. 돌려드리고 싶죠. 근데 손자분이 회사에 빚이 있어요. 항공료, 숙식비, 교육비 총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5일 안에 입금하세요. 안 그러면 손자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금자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닦았습니다. 3천만 원. 없어. 하지만 민재를 포기할 수는 없어. 그날 밤 금자는 결심했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여권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민재와 제주도 갈 때 만들었던 여권. 만료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수첩을 펼쳤습니다. 30년 전 시장에서 함께 장사했던 사람들의 연락처. 금자에게는 전국에 인맥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시장 바닥을 누빈 사람. 위기 때마다 서로 돕고 살았던 사람들. 금자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야. 할미가 간다. 할미가 데리러 간다. 인천공항 출국장. 70세 할머니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금자의 핸드폰에는 30년 지기 친구 순이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금자야, 내 조카가 캄보디아 한인회에서 일해. 연락처 보낼게. 그리고 조심해. 꼭 민재 데리고 와. 공항 직원이 묻습니다. 할머니 캄보디아 가시는 거 맞으세요? 네. 손주 데리러요. 혼자 가세요? 가족분은요? 가족이 거기 있어서 데리러 가는 거예요. 비행기 안. 금자는 창가 좌석에 앉았습니다. 옆자리 젊은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여행 가세요. 아니요. 손주 찾으러요. 손자분이 캄보디아에 계세요. 일하러 갔다가 연락이 끊겼어요. 혹시 취업 사기 아니에요? 사기. 요즘 고수익 해외 알바라고 속여서 젊은 사람들 데려가요. 가서는 여권 빼앗고 보이스피싱 시키고 심하면 장기 매매까지. 장기. 매매? 금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지금 울면 민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경찰에 신고는 하셨어요? 했어요. 근데 실종자가 너무 많대요. 우리 민재 차례가 언제 올지.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할머니도 당하실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할미는 늙어서 얼마 못 살아요. 근데 민재는 아직 20살이에요. 꽃 같은 나이란 말이에요. 젊은 남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을 보니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 눈빛은 이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가 NGO에서 일해요. 인신매매 피해자 구조 활동을 합니다.
이거 푸놈펜에 있는 우리 동료 연락처예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금자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푸놈펜 공항. 후덥지근한 열기가 금자를 덮쳤습니다. 한국과는 전혀 다른 공기, 낯선 언어, 혼란스러운 사람들.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민재를 찾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어를 잘하는 택시 기사가 금자 곁에 섰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싸게 해드릴게요. 경찰서요. 한국 사람 찾는. 아, 그거. 할머니, 차라리 호텔 가세요. 경찰서 가봤자. 됐어요. 경찰서 가요. 택시는 좁은 골목을 달렸습니다. 거리에는 한국어 간판이 보였습니다. 고수익 보장, 월 500만 원, 숙식 제공. 금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게 덫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코리언? 미싱퍼슨? 예스. 손자. 찾아요. 경찰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수십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실종된 한국인들. 실종자가 왜 이렇게 많아? 그때 누군가 금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누구세요? 할머니, 제 이름은 린이에요. 경찰 통역이래요. 한인회에서 연락받았어요. 한인회에서. 네, 순희 씨 조카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할머니 도와드리라고. 금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순이가 이미 움직여준 것이었습니다. 우리 손주 찾을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저도 동생을 잃었거든요. 중국 인신매매 조직에. 제발 도와주세요. 대신 혼자는 안 돼요. 우리 팀이 있어요. 저희는 잃어버린 가족 찾기 활동가들이에요. 할머니처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린은 금자를 작은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5명의 현지 활동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 찾을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총도 있고요. 제발 도와주세요. 돈은 많이 없지만. 돈 필요 없어요. 저도 동생을 잃었거든요. 중국 인신매매 조직에. 두 여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상처받은 영혼과 영혼이 만났습니다. 할머니, 시간 많이 걸려요. 그리고 위험해요. 할머니도 다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민재 못 찾으면 난 한국 안 돌아가요. 할머니, 저는 소피아예요. 제 아들도 3년 전에 이런 조직에 끌려갔어요. 6개월 만에 찾았지만 이미. 소피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금자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비라입니다. 전직 경찰이에요. 이제는 이 조직을 소탕하는 게 제 일입니다. 할머니,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린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3개월 동안 추적한 건물이 있어요. 여기 보이스피싱 조직이 운영하는 곳이에요. 최근 한국 청년 5명이 여기 있다는 정보를 받았어요. 민재가 거기 있을까요? 가능성 높아요. 하지만 들어가는 건 위험해요. 우리도 몇 번 시도했지만 경비가 너무 삼엄해요. 내일 우리 내부 협력자가 건물 배치도를 보내줄 거예요. 그때 작전을 세워야 해요.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싸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부터 시작해요. 오늘은 쉬세요. 그날 밤 금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20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크면 할머니 집 사드릴 거예요. 그래?
우리 민재 효자네. 할머니, 왜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가 있는데 나는 없어요? 민재야, 넌 할미가 있잖아. 할미가 엄마 아빠 뭐까지 다 해줄게. 그럼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민재야, 할미가 늦었지? 미안해. 진작 막았어야 했는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박금자 씨, 캄보디아까지 오셨네요.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걸? 여기서 한국인 찾는 할머니, 눈에 안 띄겠어요? 할머니,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아니면 뭐? 할머니도 못 돌아갈 수 있어요. 금자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와라. 할미는 안 무서워. 민재 찾을 때까지는 죽어도 안 죽어. 다음 날 아침 린의 사무실에 활동가들이 모였습니다. 비라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내부 협력자가 보낸 정보예요. 이 건물, 1층 부업, 2층 작업실, 3층 숙소, 지하는 처벌실이에요. 목표 달성 못한 사람들을 가두는 곳. 금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나저나 저곳을 어떻게 들어가죠? 금자가 말했습니다. 배달이요. 제가 배달 일 30년 했어요. 제가 가겠어요. 할머니, 위험해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민재 얼굴을 제가 봐야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오후에 배달 가장에서 내부 확인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혼자는 안 돼요. 린이 같이 가요. 그리고 우리는 밖에서 대기하겠습니다. 오후 금자와 린은 식당에서 음식을 샀습니다. 금자가 배달 가방을 메고 건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린은 50m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경비가 물었습니다. Who are you? 음식 배달이요? 밥이요. 밥. 배달 없어. 당장 나가. 시킨 거 맞아요. 여기 주소 봐요. 그 순간 건물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시킨 거 맞아. 들여보내. 경비가 문을 열었습니다. 금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자는 30년 배달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걸었습니다. 좁은 복도, 답답한 공기, 그리고 2층에서 들리는 소리, 수십 개의 전화벨. 금자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반쯤 열린 문 사이로 보였습니다. 작은 방 안에 20명 가까운 젊은이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금자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보았습니다. 20명 가까운 젊은이들이 빽빽하게 앉아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한 청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객님, 지금 계좌가 해킹됐습니다. 금융감독원입니다. 또 다른 한국 청년이 할머니, 손자가 사고 났어요. 합의금 3천만 원 필요해요. 보이스피싱?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관리자가 한국어로 욕설을 하며 야, 546번. 왜 목표 달성 못했어? 관리자가 민재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재의 번호는 546. 이름도 아닌 숫자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전화를 잘 안 받아서요. 변명하지 마. 오늘 저녁 없어. 금자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금자는 황급히 조직원 한 사람에게 음식을 건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린이 금자를 부축했습니다. 건물 밖 골목으로 나온 금자는 울부짖었습니다. 민재야. 민재야. 할미가 봤어. 할미가 다 봤어. 할머니, 진정하세요. 지금 들어가면 할머니도 당해요. 그럼 어떡해? 우리 민재가 맡고 있는데. 밥도 못 먹는데. 이제 경찰과 협력해서 작전을 짜야 해요.
시간이 없어. 우리 민재가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날 밤 린의 노트북으로 영상이 전송됐습니다. 내부 협력자가 몰래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지하실에 민재가 포승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3일째 목표 못 채웠어. 내일도 못하면 장기 팔아야지. 민재가 울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금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소피아가 금자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그랬어요. 제 아들 영상 봤을 때.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민재야. 민재야. 금자는 바닥을 쳤습니다.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보낸 거야. 할미가 막았어야 했는데. 할머니,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사기꾼이 작정하고 달려들면 어떻게 배겨요. 이 사기꾼 놈들이 나쁜 거죠. 세상 물정 모르는 청년들에게 사기친 이 놈들이 벌받아 하죠. 금자는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박금자, 너 이렇게 무너질 거야? 70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했어. 남편 잃고, 아들 잃고, 혼자 손주 키우고, 이제 와서 포기할 거야? 금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분노가 결단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구해내야 해요. 내일 새벽 경찰 공조 작전이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려요. 최소 일주일은. 일주일. 그때까지 민재가. 금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결심했습니다. 할미가 꼭 데리고 나올게. 린, 경찰 기다리면 안 돼. 우리가 먼저 들어가래라 해. 할머니, 우리만으로는 어려워요. 린, 당신 팀 있잖아. 우리가 먼저 혼란을 만들고 경찰이 들이닥치면 되잖아. 할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경찰도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저도 동의해요. 우리 아이들은 더 기다릴 수 없어요. 린이 한참을 고민하다 답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계획을 세워야 해요. 체계적으로. 할미한테 계획이 있어. 50년 장사하면서 배운 거. 사람, 심리. 금자는 종이에 건물 구조를 그렸습니다. 30년 시장 경험. 사람의 동선, 심리, 타이밍을 읽는 법을 알았습니다. 경비 교대 시간이 저녁 7시지? 그때 가장 정신없어. 화재가 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밖으로 나가려고 해. 그 혼란을 이용하는 거야. 화재를 일으킨다. 위험하지만 효과적이네요. 누가 부를래요? 내가 할게. 할머니 혼자는 안 돼요. 혼자가 아니야. 리는 밖에서 경찰 신호 보내고, 비라는 비상구 확보하고, 소피아는 제가 119에 신고할게요. 소방차가 오면 더 큰 혼란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 팀원 2명이 건물 주변을 통제하겠습니다. 범인들이 도망 못 가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이 완성됐습니다. 할머니, 정말 위험해요. 알아. 하지만 30년 전에도 했어. 빚쟁이들한테 둘러싸였을 때도, 아들 병원비 마련할 때도 난 항상 위험한 선택을 했어. 그리고 이겼어. 이번에도 이길 거야. 그날 저녁 6시. 금자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손에는 라이터와 신문지, 고추 스프레이. 린이 금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무사히 돌아오세요. 민재 데리고 올게. 약속해. 금자는 건물 뒷골목에 숨었습니다. 비라는 50m 떨어진 곳에서 무전기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할머니, 경비 2명 앞문, 1명 뒷문, 7시에 교대조 도착. 알겠어요. 금자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30년 전 아들 살릴 때도 힘 주셨잖아요. 오늘도 손주 살릴 힘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시. 교대조가 도착했습니다.
경비들이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순간 금자가 움직였습니다. 30년 동안 시장 골목을 누빈 몸. 작지만 민첩했습니다. 린이 무전기로 알려줬습니다. 지금 뒷창문 열려 있어요. 금자는 70세의 몸으로 창문을 넘었습니다. 허리에 통증이 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30년 전 무거운 배추 박스를 나를 때의 그 악바리 근성. 민재야, 할미 간다라. 부엌. 아무도 없었습니다. 금자는 신문지를 구겨 가스레인지 위에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해. 근데 민재 살려야 해. 불을 켰습니다. 불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2층에서 아우성. 사람들이 계단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사람들 빠져나가고 있어요. 2층으로. 금자는 연기 속을 뚫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기침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30년 전 폐렴 걸린 민재를 업고 눈보라 속을 띄었던 그 악바리 근성. 방 안. 아직 컴퓨터를 챙기는 관리자들이 보였습니다. 지하실 문 앞에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야! 할머니! 여기서 뭐해? 경비가 금자를 밀쳤습니다. 금자는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무릎이 까졌습니다. 40년 전 빚쟁이가 금자를 밀쳤습니다. 금자는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아들을 위해 30년 전 금자는 배추박스에 깔렸습니다. 다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민재를 위해 지금도 일어났습니다. 안 나가. 우리 손주 데리고 나갈 거야. 이 할망구가! 경비가 다가왔습니다. 금자는 고추 스프레이를 꺼냈습니다. 아! 경비가 눈을 감싸며 쓰러졌습니다. 금자는 지하실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실. 어둡고 습했습니다. 쇠사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민재야! 민재야! 민재가 힘없고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민재. 금자는 달려가 민재를 안았습니다. 인재야. 할미야. 할미 왔어. 민재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마치 꿈을 꾸고 있는 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금자가 눈물을 흘리며 할미가 너 데리러 왔지. 우리 집에 가자. 민재가 꿈이 아니란 걸 알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바보같이.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이놈들이 나쁜 거지.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금자는 민재를 일으켰습니다. 민재의 손목에 묶인 포승줄을 풀었습니다. 민재야. 뛸 수 있어?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예, 할머니. 그럼 할미 손 잡고 뛰어. 절대 놓지 마. 두 사람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관리자가 막아섰습니다. 관리자가 칼을 꺼냈습니다. 어딜 가려고? 금자가 민재를 뒤로 숨기며 비켜요. 내 손주 데리고 갈 거예요. 관리자가 비웃었습니다. 할망구 주제. 여기서 죽고 싶어? 금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70년을 산 삶. 이미 죽음보다 두려운 것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아들의 죽음, 혼자 손주를 키우던 외로운 밤들. 할미는 민재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니 민재 데리고 갈 거예요. 금자는 바닥에 있던 의자를 들어 관리자에게 던졌습니다. 관리자가 비틀거렸습니다. 인재야, 뛰어! 두 사람은 연기 가득한 복도를 뛰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출구가 보였습니다.
할머니, 저기! 그때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총소리가 탕탕탕. 민재가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할머니. 금자는 조금의 떨림도 없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계속 뛰어. 출구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린이 외쳤습니다. 할머니, 민재! 한국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손들어! 움직이지 마! 금자와 민재는 경찰 뒤로 넘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바닥에 쓰러져 숨을 헐떡였습니다. 금자가 민재를 안았습니다. 민재야. 살았다. 우리 살았어. 두 사람은 울었습니다. 린이 달려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소피아도 비라도 함께 울었습니다. 경찰들이 범죄자들을 체포했습니다. 건물에서 20명의 젊은이들이 구출됐습니다. 경찰들이 범죄자들을 체포하는 소리, 사이렌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앰뷸런스도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 없으세요? 금자가 웃으며 괜찮아요. 우리 손주만 살았으면. 병원에 도착 후 의사가 말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한 거 없어요. 그냥 손주 사랑하는 할미일 뿐이에요. 병원. 민재는 병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옆에 앉아 민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금자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니야. 넌 잘못 없어. 그놈들이 나쁜 거지. 할머니가 캄보디아까지 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민재야. 할미가 20년 전에 약속했잖아. 엄마 아빠 몫까지 할미가 다 해준다고. 할미는 약속 지키는 사람이야. 사랑해요. 할머니,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할미도 민재 제일 사랑해. 3개월 후 한국 새벽 시장. 3개월이 흘렀습니다. 금자는 다시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무거워요. 제가 들게요. 괜찮아. 할미가 들 수 있어. 할머니는 슈퍼 할머니예요. 범죄 조직도 이기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인사했습니다. 어머, 금자씨, TV에서 봤어요. 아이고, 창피해라. 손잡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금자씨는 진짜 영웅이에요. 영웅은 무슨. 그냥 손주 챙긴 것뿐인데. 금자의 이야기는 뉴스가 됐습니다. 70세 할머니, 보이스피싱 조직 소탕.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금자에게 중요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민재가 옆에 있는 것입니다. 민재는 경찰대학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이제 사람들 지킬 거예요. 할머니처럼. 그래, 우리 민재 멋지다. 4년 후 경찰대학 졸업식장. 4년 후 민재는 경찰이 됐습니다. 졸업식 날 금자는 객석에 앉아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특별상 수상자 박민재. 민재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상을 받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제 할머니 것입니다. 민재는 객석의 금자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70세에 혼자 캄보디아로 가셨습니다. 손주를 구하기 위해 총을 맞을 수도 있었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관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의란 거창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이제 그 정의를 지키는 경찰이 되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재 잘 컸네. 졸업식이 끝나고 민재는 금자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그래, 우리 민재 경찰 됐네. 민재가 할머니를 안으며 할머니, 이제 제가 할머니 지킬게요. 평생. 그래, 고맙다. 지금도 금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김밥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민재가 순찰을 마치고 새벽에 들러 할머니가 만든 김밥을 먹습니다. 할머니, 역시 이 세상에서 할머니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 더 먹어. 할머니, 제가 이번 달 월급 받으면 할머니 여행 보내드릴게요. 여행은 무슨? 할미는 민재 얼굴 보는 게 제일 좋아.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금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사랑은 절대 늦지 않아. 이것은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70세, 혼자서 캄보디아로 날아갔습니다. 범죄 조직과 맞섰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손주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녀를 영웅이라 불렀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난 그냥 할미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진짜 영웅은 화려한 망토를 입지 않는다는 것을, 진짜 용기는 거대한 힘이 아니라 작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강한 무기는 누군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박금자 할머니, 당신의 사랑이 오늘도 누군가에게 빛이 됩니다. 민재야, 밥 먹었니? 네, 할머니. 잘 먹었어요. 그래, 그럼 됐다. 할미는 그거면 충분해. 정의는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정의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 정의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오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전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너무 어둡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한 사람의 사랑이,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당신도 누군가의 빛입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영웅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의의 이름으로 손주를 구한 할머니, 여러분의 가슴에 남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해외 취업 사기 예방 수칙. 고수익 보장 광고를 조심하세요. 항공료를 회사가 선불로 준다면 의심하세요. 출국 전 반드시 회사를 검증하세요. 가족에게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를 남기세요. 여권은 절대 타인에게 맡기지 마세요. 당신의 가족이, 당신의 친구가 의심스러운 해외 취업 제안을 받았다면 꼭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정의입니다. 그리고 1년 후 추가 장면 보너스 3분입니다. 1년 후 한 기자가 금자를 인터뷰했습니다. 할머니, 그때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섭죠. 엄청 무서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셨어요? 무서움보다 민재 잃는 게 더 무서웠어요. 민재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무서웠어요. 할머니, 민재 씨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네요. 아니에요. 할미가 행복한 거죠. 민재가 있어서. 인터뷰 영상은 SNS에서 1000만 조회수를 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 할머니 생각나서 울었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네요. 저도 부모님께 잘해야겠어요. 세상에 이런 할머니가. 하지만 금자는 유명해지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민재가 순찰을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보이스피싱 조직 하나 더 검거했어요. 그래? 우리 민재 대단하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민재야, 네, 할머니. 할미는 내가 행복하면 돼. 그것만이 할미 소원이야. 저도요, 할머니. 할머니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 그게 제 꿈이에요. 두 사람은 밥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저녁 식탁,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하지만 그 식탁에는 세상 어떤 레스토랑보다 따뜻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아직도 갇혀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밤마다 울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지금 해외 취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부디 조심하세요. 만약 당신의 가족이, 친구가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았다면 부디 말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이미 피해를 당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습니다. 박금자 할머니가 증명했습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이 해외 취업 사기에 속아 인신매매, 강제노동, 장기매매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한 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한 가족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남았다면 누군가를 지키는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 젊은 구직자들,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싶은 모든 분, 용기가 필요한 분들, 희망을 찾고 있는 분들, 이 이야기는 나이, 성별, 국적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의 가슴에 울림을 줄 것입니다.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지금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당신을 축복합니다.